안녕하십니까. 일단 저희 모나 일렉트릭의 이 PMFC 테스트용 이 테스트 스테이션을 구입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본 영상은 이 테스트 스테이션을 구입해 주신 분들께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먼저 이 테스트 스테이션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면 되는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스트 스테이션은 일단 공기하고 수소하고 질소가 주입되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공기, 질소,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는 이제 본배가 3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본배 쪽으로 레귤레이터를 달아주시고 레귤레이터 바깥으로는 약 0.1메가파스칼 또는 1바에서 3바 사이로 우리가 수소, 질소, 공기를 주입하도록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가압 실험을 세게 하진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에 0.1메가파스칼로 이제 세팅을 하고, 이쪽도 0.1메가파스칼로 세팅을 하고, 이쪽 공기 같은 경우에도 0.1메가파스칼로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각각 수소하고 질소하고 공기를 이 테스트 스테이션 뒤에 있는 수소, 질소, 공기 다 적혀 있습니다. 그쪽 인렛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료전지를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하고 최종적으로 실험 준비를 마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연료전지에 저희 스테이션은 이제 유니락 피팅, 락 피팅 4분의 1인치에 다 이제 이 규격이 맞춰져 있고, 4분의 1인치 락 피팅으로 많은 업체에서 상용셀을 실제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그쪽으로 이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에 하나로서 저희는 준비된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일단은 이렇게 2개의 라인이 있는데, 이 2개의 라인에서 왼쪽, 오른쪽 각각 에노드 그리고 캐소드로 적혀 있고, 에노드는 수소가 들어가는 곳, 캐소드는 공기가 들어가는 곳이고, 이쪽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연료전지 인렛이 연결됐기 때문에 연료전지의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벤트 라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연결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패너로 이렇게 조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연료전지에 이제 우리가 전기적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아래쪽에 에노드 그리고 캐소드 라인이 각각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에노드하고 캐소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는 왼쪽으로 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장비의 앞에 패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안전이 많이 결부가 돼 있어서, 자, 보시다시피 전원부가 앞에 2곳 그리고 뒤쪽에 한 곳으로 해서 총 3개의 전원부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게 되면은 뒤쪽에 전원 연결 라인에 온 오프 스위치가 있고, 이 온 오프 스위치를 먼저 켜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머전시 이 버튼이라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돌려주면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 장비를 작동시키다가 비상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에는 꼭 이 이머전시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장비 전체의 전원이 차단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머전시 버튼도 우리가 일단은 이제 작동 상태로 여기 화살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돌려서 앞으로 나오도록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전원을 켜시기 전에 여기 컴퓨터하고 연결된 USB를 여기 USB 전원부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을 켜주시면은 딸깍 소리가 들어오면서 최종적으로 실험 세팅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왼쪽은 에노드 쪽 공급 라인, 오른쪽은 캐소드 쪽 공급 라인, 이 검정색 단열재는 이 라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세팅한 온도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단열재를 제작을 해놨고, 여기 왼쪽 오른쪽에 보이는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아울렛으로 들어오게 된 연료전지의 아울렛 쪽으로 우리가
후압, 백프레셔를 걸어서 가압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듈로서 이따가 프로그램에서 가압 운전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PMFC 테스트 스테이션하고 연결된 여기 VISR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본 테스트 스테이션을 구입 시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연료 전지의 성능을 실제로 측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VISR 프로그램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이와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고, 본 화면에서 제일 처음에 스캔, 데모, 캔슬 3개의 버튼이 있는데, 스캔 버튼을 누르면 실제 테스트 스테이션 작동을 시작하는 거고, 데모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이 스테이션에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연습을 하고자 할 때 본 데모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캔슬 버튼을 누르면 본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스캔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창, 그리고 SR Measure Device라는 이 기기에 연결됐다는 알림창이 뜨게 되면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딸깍 소리가 나오면서 왼쪽 상단에 VI라는 버튼, 그리고 스테이션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먼저 스테이션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션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본 연료전지의 볼티지 커런트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는지, 하지만 이거는 각가지 온도, 그리고 MFC의 유량, 그리고 실제 백프레셔가 얼만큼 걸려 있는지 등등을 2가지 모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실제 연료전지의 전압, 그리고 연료전지의 전류가 얼만큼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왼쪽에 있는 창은 히터 컨트롤 셋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스테이션 내에서 밸브를 열고 닫고, 또 3웨이 밸브라고 해서 밸브의 방향을 바꿔주는 밸브가 총 3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3개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 프로그램에서 에어 쪽, 그리고 N2, H2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3가지가 각각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스테이션으로 들어가게 되는 에어, N2, H2 인렛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에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 에어 밸브가 있고, H2도 앞에 H2 밸브가 있고, 에어 밸브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딸깍 소리가 나면서 열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H2 밸브도 클릭을 해주시면 딸깍 소리가 나면서 열리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화살표 모양으로 나와 있는 3가지 버튼이 있는데, 화살표 모양이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3A 밸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게 서로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에어 쪽에 밸브 클릭하고 다시 바뀌고, 클릭하고 다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각각 3개의 3웨이 밸브가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어 쪽으로 나와 있는 3웨이 밸브는 옆에 가습기라고 나와 있는데, 본 화살표가 오른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이것은 가습기를 통해서 간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 화살표가 클릭을 하면 위로 향하게 되는데, 이것은 가습기를 거치고 가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 가는 것은 결국 에어가 드라이한 상태로, 가습되지 않은 상태로 연료전지로 공급되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H2 쪽으로 와보시게 되면 H2에 있는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가습기를 통해서 가게 되는 거고, 이 화살표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가습기를 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가습기를 통해서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습되지 않은 드라이한 수소를 공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습기로 일단 지나가게 하도록 하고, N2 쪽에 나와 있는 3웨이 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클라이언트께서 요청을 해주셨던 N2가 H2 쪽을 통해서 H2하고 N2하고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공급을 하기 위한 장치로서, N2가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될 때는 N2가 에어 쪽, 그리고 H2 쪽으로 각각 공급이 돼서 여기 나와 있는 연료 전지를 퍼징하기 위한 용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3웨이 밸브가 위로 향하게 된다면은, 위로 향하게 될 땐 우리는 MFC를 통해서 유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은 H2 쪽으로 같이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H2의 유량, N2의 유량 조절을 통해서 H2와 N2의 각각 조성비를 바꿔줄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N2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돼 있을 때 N2에서 에어 쪽 그리고 N2에서 H2 쪽으로 각각 가게 되는 곳은 책 밸브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가 H2로 역류하거나 H2가 에어로 역류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량과 온도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5개의 온도 조절 모듈이 들어가 있고, 각각 Temperature 1, 줄여서 Temp 1이라고 나와 있고, Temp 2, Temp 3, 그 다음에 Temp 4, Temp 5, 총 5개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각각 Temperature 1 같은 경우에는 가습기 내부에 있는 물의 온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습기의 Temperature 2라고 나와 있는 것은 가습기 2번 H2 쪽 가습기의 온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Temperature 3는 이제 라인 히터의 온도, 연료전지로 직접 연결되게 되는 그 라인 히터에서 에어 쪽 라인 히터의 온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2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Temperature 4 같은 경우에는 H2에 연결되어 있는 라인 히터의 온도, 마지막 Temperature 5는 우리가 본 스테이션을 통해서 히터가 나오게 되고, 히터가 스택으로 연결이 됐을 때 단위셀의 온도를 조절해주는 모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여기 0.00 바, 그리고 아래쪽에도 0.01 바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백프레셔를 가했을 때 이 백프레셔에 표시되는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으로 여기 유량 조절을 어떤 식으로 해보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쪽으로 유량을 우리가 400 SCCM을 넣고 싶으시면은 400 넣고 셋 누르게 되면은 보기와 같이 유량이 에어로 공급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300이라고 넣게 되면은 300으로 줄어들게 되고, 200이라고 넣게 되면은 200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본 연료전지의 성능 측정을 위해 450이라고 놓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450이라고 놓고 엔터를 치면 세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셋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보기와 같이 셋을 눌러줘야 세팅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H2도 마찬가지로 150 SCCM 스탠다드 큐빅 센티미터라고 스탠다드 큐빅 센티미터 퍼 미닛이라고 여러분 이 사용자분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H2가 150 SCCM, 에어가 450 SCCM으로 공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온도는 어떤 식으로 조절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오른쪽에 실시간 변화 그래프에서 실제로 온도가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을 이제 라인 히터의 온도를 올려보는 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인 히터의 온도는 이쪽 Temperature 3라고 나와 있는 부분, 그리고 오른쪽에 Temperature 4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세팅해 주시면 될 텐데, 일반적인 온도인 75도씨를 세팅을 각각 하고 셋을 꼭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른쪽에 Temperature 3와 Temperature 4가 각각 온도가 오른쪽처럼 올라가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제 원하고자 하는 온도에서 실험을 하게 될 때는 어느 정도 미리 올려놓고 대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시 0으로 놓고 셋으로 다시 놓은 상태에서 실험을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 스테이션의 가압 장치를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게이지가 이제 연료연지에서 아울릿으로 나오게 되는 유량의 압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스테이션에서 각각 왼쪽과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레귤레이터 다이얼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왼쪽은 에노드, 오른쪽은 캐소드입니다. 따라서 에노드 쪽을 돌리게 되면 그만큼 가압을 하게 되고, 캐소드 쪽을 이쪽을 돌리게 되면 그만큼 가압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캐소드를 먼저 가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오른쪽으로 살살 이렇게 돌려주시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스테이션에서
에어 쪽에 나와 있는 압이 점점 오르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또 이제 요거를 이제 에어 쪽 프레셔하고 각각 H2 쪽 프레셔로 우리가 설정을 바꿔주고, 에어 쪽을 먼저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여기 압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하는 압까지 우리가 맞췄다라고 했을 때 각각 에어는 압을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H2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은 압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압 운전을 하시게 되면 되고, 이 가압 운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IV를 측정할 때도 실시간으로 가압을 했을 때 볼티지가 올라가 있는 경향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이 되었고, 실험하실 때에도 본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이제 다이얼을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게 된다면은 이 전체를 릴리즈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압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연료전지 테스트 스테이션의 작동하는 시나리오를 조절하기 위한 작동 시나리오 조절, 다른 말로 매크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세팅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수동으로 일정하게 사용을 하고 싶다면은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히터 컨트롤 셋업에 이쪽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컨트롤을 해주면 되지만,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볼티지와 커런트를 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됐을 때에는 본 작동 시나리오, 그래서 매크로를 열고, 자, 여기 나와 있는 타임은 몇 초 동안 유지를 할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0초 동안 볼티지는 예를 들어 0.6V로, 그렇다면은 이 볼티지를 600을 입력을 하면 되고, 60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을 때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전류가 연료전지에서 출력이 될 거기 때문에 이쪽은 비활성화하게 되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 스테이션을 보시게 되면은 각각 템퍼레처 1, 2, 3, 4, 5까지 나와 있는데, 이 1, 2, 3, 4, 5를 어떤 식으로 몇 도씨로 우리가 세팅을 해줄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고, 모두 다 70도씨로 세팅을 해주시게 되면은 다 70도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에어는 몇 초로 해줄지, 자, 지금 450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450으로 하겠습니다. N2는 0으로 하고 H2는 15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에어나 H2를 정량으로 세팅을 해주게 되면은 에어의 람다하고 H2 람다가 각각 비활성화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당량비입니다. 각 커런트에 맞춰서 에어를 몇 배로 넣어줄지, H2를 몇 배로 넣어줄지 설정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450, 150으로 하거나, 또는 얘를 이제 다시 비활성화 시켰을 때 얘를 가령 우리 에어의 보통 기준인 2, 그리고 H2는 1.5로 했을 때에는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에어하고 H2 쪽이 비활성화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람다를 설정했을 때에는 이제 플로우의 미니멈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플로우의 미니멈은 람다에 의해 결정된 유량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미니멈 유량을 결정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V 리밋은 이 볼티지 이하로 연료전지를 작동하다가 예를 들어 0.2V 이하로 단위셀이 볼티지가 떨어지게 되면은 자동으로 셧다운을 시키게 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3웨이 밸브 같은 경우에는 0인 경우엔 오른쪽 N2 3웨이 밸브, H2 3웨이 밸브 각각 0 또는 1이 어느 방향을 나타내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료전지를 작동시킬 때는 0, 0, 그리고 0으로 해서 가습기를 통과하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셋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들어가게 되고, 자, 다음과 같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수동으로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엑셀 또는 이 txt 파일로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시면은 여기에서 바로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을 동일하게 맞춰서 나가거나 또는 다르게 우리가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설정을 하고 작동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 웨트드라이 테스트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웨트드라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웨트드라이를 각각
1분마다 웹 드라이를 에어 H2 각각 스위치를 해주는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했다고 했을 때, 그리고 연료 전지를 80도씨에서 작동시키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료 전지를 0.6V에서 계속 작동시키는 시나리오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세팅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60초 동안 우리가 0.6V인 600mV로 설정을 했다면은 이쪽이 비활성화가 되고 각각 80도씨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라인 히터를 5도씨까지 더 높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80도씨로 모두 세팅을 하고 에어는 450, 수소는 150 SCCM으로 세팅을 했을 때 플로우 미니멈은 우리가 이제 이 위에를 설정을 하게 된다면 플로우 미니멈은 굳이 설정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이제 V 리미트는 우리가 똑같이 그냥 0V로 해서 연료전지에 역전압이 걸리는 게 아니라면 연료전지는 계속 작동하도록 만들고, 제일 처음에는 자 여기 나와 있는 3웨이 밸브 에어 쪽 H2 0으로 돼 있는 거는 왼쪽에 히터 컨트롤 셋업으로 갔을 때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어서 가습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에어 H2가 0일 경우에는 이것은 가습 운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드라이한 상태로 작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에어하고 H2만 각각 1로 바꿔주고 셋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것은 드라이한 조건으로 다시 작동을 하는 거고, 다시 웨스로 하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넣고 다시 드라이로 하고 싶을 때에는 1로 넣었을 때 그때 다시 이제 드라이 작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80도씨에서 계속 작동하는 거고, 볼티지는 0.6V 또는 600mV에서 계속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 1분마다 각각 웹, 드라이, 웹, 드라이 총 4분에 걸쳐서 작동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짰던 작동 시나리오를 한번 보다 더 엑셀을 이용하여 이것을 프로그래밍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짰던 시나리오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세이브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보기와 같이 스케줄에서 날짜로 우리가 세이브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세이브에 나와 있는 이 버튼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폴더가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폴더가 열렸을 때 저장되게 된 게 처음에 이렇게 저장한 게 있다면은 그 다음에 같은 이름으로 저장이 될 때는 차례대로 넘버링이 되고, 우리가 저장한 것은 본 파일 끝에 확장자는 SCN 시나리오의 약자고 이렇게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연다라고 했을 때 본 파일을 그대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바로 보기와 같이 각각의 작동 조건이 이렇게 정리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엑셀하고 같이 호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매우 많이 반복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보기처럼 카피 앤 페이스트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만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볼티지를 예를 들어 바꾸고 싶을 땐 700으로 넣고, 여기서는 이제 다시 800으로 넣고, 어디서는 500으로 넣고 500으로 넣고 다시 아니면 300으로 넣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 있고, 온도를 갑자기 70도로 바꾸고 싶다면은 보기와 같이 70으로 바꾸고 70에 필요한 구간을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450, 150은 각각 유량이기 때문에 이 유량도 우리가 예를 들어 500 또는 100으로 바꿔주고 싶다면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밸브 1010을 바꿔주고 싶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밸브를 갑자기 00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짰다고 했을 때에는 바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할 때는 파일 저장 바로 눌러주시면 원래 파일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얘를 닫아주시고 이제 다시 원래 스테이션으로 돌아와서 여기 나와 있는 로드를 눌러주게 되고, 우리가 저장한 이 스케줄 이것을 로드를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짰던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스타트를 눌러주시면은 시간에 맞춰서 작동이 되게 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모나 일렉트릭의 PMFC 테스트 스테이션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만 숙지를 해주신다면 사용하시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게 된다면 저희 모나 일렉트릭으로
이메일 또는 전화 주시면 친절히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나 일렉트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